안녕하세요. 사문북스 승강기 기능사 용쌤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챕터 2 승강기 검사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승강기 검사 기준은 검사 주기 우리 앞에 한번 잠깐 본 적 있죠. 그래서 우리가 1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나오는 검사 주기 있습니다. 이게 그거하고 관계되는 이제 검사 항목들을 갖다가 이제 주기별이 아니고 위치별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 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검사 주기, 검사 위치,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이미 이제 우리가 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다 했어요. 이게 내용은 다 똑같은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어디서 행하는 검사냐를 이제 외우는 거예요. 어디서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기준 같은 거를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서 행할 검사를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외우시는 겁니다. 자, 지금 하는 게 지금 기계실에서 행하는 검사예요. 그럼 기계실에서 검사하려면 기계실에 있는 걸 검사하겠죠. 그 기계실에 뭐 있어요? 그러면 권상기, 전동기, 뭐 도루래, 제동기, 브레이크, 그 다음에 고정 도루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점검 항목을 쭉 보시면 어떤 것들이 쭉 나와 있겠죠. 그런 거를 외워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긴 거, 일단 제일 긴 거, 제일 짧은 걸 제일 먼저 외우긴 하는데, 제일 긴 거는 고정도로대 분리가 한 1년에 한 번,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권상기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같은 게 있죠. 이 제동기죠. 라이닝 드럼 1까지는. 제동기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빨리 닳겠죠. 그런 것 때문에 검사 주기가 좀 짧아서 1개월에 한 번 정도.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조속기 같은 경우도 있죠. 우리가 기계실에 속도를 조절하는 검출하는 조속기가 있다고 그랬죠. 조속기도 좀 봐주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다 본 거죠. 그 기계실의 높이는 2m 이상. 이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앞에 했던 거를 제가 한 번씩 읽어보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읽었다가 또 뭐라 하지 마시고 원래 이 과목 특성이 읽을 수밖에 없는 과목인 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과목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자꾸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실의 유효 높이는 얼마? 2m. 그때 출입문의 크기는 0.7에서 1.8m. 그 다음에 단차가 있는데 그 단차에 계단이나 발판을 설치해야 될 높이는 0.5m. 저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왼쪽 여기 있는 단차 나오는데 뒤에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저 거기 있으니까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기면 우리가 조도는 기계실 조도는 얼마? 200룩스 이상. 온도는 얼마? 5에서 40도씨. 그 다음에 구동기 회전 부품의 공간은 얼마? 0.3m. 이거 외우는 거예요. 이 과목이 뭐 지루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외우는 내용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단차 0.5m 있고 그 다음 콘센트 하나 있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우리 앞에 다 한 거죠. 쭉 읽어보시면 거의 다 앞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나 여러분이 읽거나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한번 대강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읽어보셔야 돼요. 왜 읽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처음부터 다 못 외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자주 나온 거는 줄을 지났으니까 나머지 것만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보면서 조금씩 더 정리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안 보던 게 하나 있죠. 지금 절연저항 재는 게 나와요. 요거는 이런 그대로 절연저항을 잽니다. 우리가 절연은 뭐예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죠. 그 전기가 안 통하기 위해서의 저항이니까 저항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기본 저항 단위가 얼마다? 메가옴입니다. 메가는 얼마예요? 100만이에요, 100만. 그래서 저런 저항들은 100만 옴이고 이 메가옴을 재는 기계 이름이 뭘까요? 그게 메가옴을 재는 기계에 대해서 매그입니다. 그래서 매그가 뭐예요? 그러면 저런 저항을 재는데 이 저항 값은 큰 저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저항 뭐라 불러야 되노? 어, 고저항이라 부를 수도 있죠. 고저항 또는 높은 저항 또는 저연저항을 재는 기계는 뭐다? 매거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매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전기 쪽에서 나올 건데 자 일단은 전압이 3개 나오는데 일단은 SELV라는 게 있죠. 이거는 IEC에서 규정한 건데 IEC 규정에 우리가 안전 전원의 비접지 회로라고 해서 옆에 잠깐 적혀 있죠. 이게 얼마냐 그러면 교류 AC인 교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가 아마 50V 미만을 나타냅니다.
미만, 50V 미만이겠네. 그 다음에 직류인 DC를 기준 잡으면 120V 미만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압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그렇죠?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안전전압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전압들은 얼마? 250V의 시험 전압을 가해서 어느 정도 0.25 ohm이 메가옴이 나오면 이상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외우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얘가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전압은 대부분 얼마입니까? 그쵸? 220V나 아니면 삼상을 쓰게 되면 380V가 돼. 그래서 220이나 380V는 어디 속해? 바로 여기 속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해당할 수 있는 게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시험 전압이 얼마? 500V 돼 있죠. 500V 돼 있고, 저런장 얼마? 0.5 메가옴입니다. 야를 먼저 외웁니다. 여러분들이 세 개를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는 220이나 380V이기 때문에 500V 이하인 전압이고, 그때는 시험 전압 얼마? 500을 가하고, 그때 저런장 얼마? 0.5 메가옴입니다. 야를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500을 넘는 경우는 2배씩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2배, 2배. 그쵸? 그 다음에 얘보다 작은 안전전압인 경우는 반반이 되죠. 잘 보시면 반반이 딱 반반. 이래 외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외우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대놓고 그냥 나는 다 외울 수 있습니다 하시면 다 외우시면 돼. 어차피 승강기 기사 가면 다 외워야 돼, 이거. 승강기 기사는 아예 통째로 그냥 이 표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실기에서. 그래서 아예 통째로 외워야 되고, 필기에서는 하나하나씩 물어볼 수 있겠죠. 전압을 주고 물어보는데, 여전히 기사 필기도 220이나 380V를 주로 나오는 거니까 내용이 거의 같아.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면 이제 나머지 내용은 절연장은 어디 전기가 통하는 전도체, 그러니까 전선이겠죠. 보통 접지, 이게 우리가 콘센트라든지 이런 거하고 접지 사이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성선하고 접지선은 항상 분리하란 말이 있죠. 우리가 아예 중성선하고 접지선을 안 배웠죠. 접지선은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땅에 묻는 선이 접지선인 반면에, 중성선은 변압기에서 정기적 중선을 띠는 선인데 얘도 땅에 묻어요. 솔직히 땅에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땅에 묻는 건 비슷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성선은 정기적 중성을 이루는 선이고, 접지선은 땅에 접지하는 것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같이 쓰는 게 아니고 따로 쓰시는 게 좋은데, 사람들은 이게 중성선도 땅에서 나온 거니까 같이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분리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고 나면 권상기 전동기 나오죠. 그래서 권상기 전동기 나와서 그냥 읽어보십시오.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시험에 나온 거는 얼마야 되는데, 이거는 포지티브는 우리가 저속이라 그랬죠. 권동식은.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나 그러면 0.35m 이하라는 말이 있는데 참고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조속기 나오죠. 조속기는 하도 많이 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속도는 얼마에 작동한다? 비상정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115% 이상의 속도에서 작동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저희 조속기 로프는 얼마? 6mm 이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조속기 로프의 안전율은 8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행거네. 그 다음에 압력 배관과 안전 밸브에서 유압식 승강기 같은 경우는 압력 배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유체 압력을 버틸 수 있는 배관을 쓴다는 얘기겠죠, 개념상.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읽어보시면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압력 리드 밸브는 140%까지 맞춘다고 그랬죠, 압력에. 그 다음에 우리가 5배 이상의 압력을 손상 없이 견디는 게 누구에서요? 가효성 호수하고 가효성 호수. 그 다음에 비상정상치는 감속도는 얼마 돼요? 그러면 점차 작동식인 경우는 0.2GN에서 0.1GN 사이고, 그 다음에 비상정장치가 작동했을 때는 바닥이 5%를 초과해서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 이건 다 앞에 한 거죠. 여러분들 새로 배운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한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안 했던 거죠. 안 했던 건데, 뭐 이걸 외우기는 솔직히 불가능할 겁니다. 왜? 뭐 어찌 다 외워, 이거를. 이 표 자체를 외운 거 자체가 외우시는 분이 천재겠죠. 그래서 이것도 외우기는 힘듭니다.
대신에 이제 표를 보여주고 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기사는 있던데 기능사는 모르겠어요.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 그러면 보관법입니다. 보관법. 그래서 그러니까 수치의 가운데 있는 경우 어느 걸 예를 들까요? 그러면 요 사이에 만약에 2200인 경우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걸 한번 봅시다. 2000은 4.2를 주면 되고 2.5는 5를 주면 되죠. 근데 만약에 2200이면 얼마를 줘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런 게 보관법이에요. 가운데 쪽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요 값에 대해서 요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500에 대해서 2000을 빼주죠. 그러니까 요 값에 대해서 얘가 얼마야? 5에 대해서 4.2를 빼죠. 그쵸? 요 사이 간격만큼에 대해서 요 사이 간격 비가 있겠죠. 그럼 요 사이 비는 다시 2200으로 잡아서 2200에서 빼기 2000을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빼기 4.2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요래 놓고 이제 x 값을 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보관법이에요. 그래서 2500 빼기 2000에서 원래 범위에 대한 요 값 가정에서 요 값 5에서 4.1을 뺀 값, 요 값의 b나 그 가운데 있는 b가 다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값 2200, 2200에서 2000을 뺀 요 값에 대해서 요 사이 값을 x라고 놓는다면 x에서 4.1을 뺀 값하고 동일할 것이다. 요게 보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건데 기사는 이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기능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정원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정원 계산할 때 한 명을 기준할 때 몸무게를 얼마로 잡냐 그러면 65kg을 한 명으로 잡아요. 65kg를. 근데 이게 2019년도 3월 23일 날 이후로 75kg로 바뀌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2018년도 3월 28일 날 개정되면서 1년 뒤에 유예기한 1년 주고, 왜냐면 기존에 있던 엘리베이터는 다 65kg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럼 새로 만드는 엘리베이터에 75를 적용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걸 다 못 바꾸니까 그 과정을 유예기간을 한 1년 주면서 1년 중에서 이제 서서히 바꿔 나가라는 뜻이겠죠. 그런 식으로 줬는데 이게 이제 바뀌는 시점이 2019년 3월 23일부로 65kg가 75kg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65가 시험 문제 없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미 시험 문제 있어요. 기출 문제 보시는 분들이. 근데 여러분이 19년도 1월 달에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죠. 여전히 65kg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월 달 이후로 시험 치시는 분은 이게 아마 이제 70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75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를 좀 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전기식 엘리베이터에서 자체 점검 중에 가장 긴 것은 그러면 여기서 아까 고정 도르래가 얼마였어요? 12개월에 한 번이었죠. 이게 제일 길다는 거. 그래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로프식 엘리베이터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매월 1회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사하는 것이 아닌 거를 물었는데 우리가 보면 고정 도르래는 1년에 한 번이었죠. 그럼 당연히 매월 1회가 아니겠죠. 그래서 요 하나 가지고 두 번을 물은 문제가 드문데 얘 같은 경우는 양쪽에 다 낀 게 있으니까 외워둬야겠죠. 자, 그 다음에 기계시에서 검사하는 항목과 관계없는 것은 아까 기계시에 뭐 있어요? 전동기, 권상기, 브레이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1, 2, 3번은 안 되고 인터록은 어디 있겠어요? 인터록은 문에 붙어있죠. 문에. 카내나 아니면 승강장에서 주로 행하는 검사가 해당하죠. 왜? 문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맞추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검사하는 항목이나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위치에 있는 거냐, 그 위치에 없고 다른 위치에 있는 거냐를 기억을 해놔서 서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검사 위치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문제를 풀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반에서 검사할 수 없는 걸 물었는데 우리가 제어반 있고 수전반 있고 그 다음에 권상기 있고 제동기 있고 조속기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어반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속기하고는 별개란 얘기죠. 그죠? 조속기는 따로 떨어져 있어. 제어반하고는. 그런 경우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기계시에서 검사하는 항목과 관계없는 것을 해서 잘 보시면 아까 인트로가 뭐였어요?
인터록은 문 검사죠. 문. 인터록이 도어장치잖아요. 그죠? 승강장이나 또는 카 내에서 검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문제가 문제인데, 이게 이제 기존의 문제는 1인당 하중 계산은 얼마를 기준하냐 그러면 65kg를 기준했어요. 근데 보기에 75가 없죠. 근데 2019년도 3월 2, 3일 아마 1회 시험 치시는 분은 관계없고, 아마 2회나 3회 치시는 분부터는 아마 똑같은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75를 아마 기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바뀌었으니까 규정이. 그래서 2019년도 3월 23일 이후에는 75를 외우는데, 1회 시험 치시는 분은 65를 외우십시오. 근데 보기에 만약에 어, 그 75나 65 두 개 다 넣지는 않겠죠. 이게 하나만 들어있을 거니까 둘 중에 들어있는 걸 아마 기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문제가 잘못 나와가지고 옛날 문제를 그냥 내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디서 검사하냐 그러면 칸에요. 칸에. 우리가 칸에 들어앉아 있으면 뭐가 보여요? 칸문이 보이겠죠. 문이라든지 카도어가 보이고 문 닫힘 안장치도 보이겠죠. 그 다음에 카 조작관 및 표시기 버튼 뭐 스위치 같은 거. 그 다음 비상통화장치 인터폰은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정지 스위치 용도 적재 하중 뭐 이런 게 대한 표지판들 있죠. 그런 것도 검사하고 이런 것도 그냥 눈으로 훑어보고 한 번씩 작동시켜보면 되기 때문에 월 1회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반면에 카 실내의 주벽, 천장 및 바닥, 그 다음에 승강등 벽가의 거리 이런 거는 장비를 가져와서 재야 되니까 한 3개월에 한 번, 그렇죠. 그 다음에 측면 구출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구출구는 천장이 있는 거죠. 그걸 천장 구출구라 했는데 만약에 카 두 대가 같은 승강로 안에 있는 경우는 옆에 걸 열고 옆에 있는 승강기로 도망갈 수 있겠죠. 그 구출구가 측면 구출구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강장 문어 해서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아니면 읽어보시면 넘어가세요. 그냥. 그 다음에 자동 동력 작동 수동 개폐기 문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와 카 출입 맞아는 벽사이 틈새는 이것도 기억나죠? 벽까지는 0.125 12.5cm 반면에 문과 문턱 사이 수평거리는 3.5cm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안보등이 하나 보이죠? 착상 저항도라는 게 있죠. 착상 저항도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승강기가 딱 섰을 때 승강기 바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승강장 바닥이 있겠죠. 요 바닥이 높이가 같아야겠죠. 높이가 약간은 높낮이가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른 높낮이를 착상 저항도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cm, 1cm, 10mm, 10mm, 1cm입니다. 1cm.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람이 타고 내리겠죠. 그러면 딱 착상을 해가지고 딱 정확하게 되더라도 여기서 이제 사람이 타거나 물건을 실게 되면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무게가 늘어나면서 살짝 움직이겠죠. 살짝 움직이면 자동으로 다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를 재착상이라고 부르고 이 재착상 저항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cm 안에서 유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타거나 내릴 때, 그러니까 수립하거나 하역 내릴 때 2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걸 보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탔는데 푹 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뭔가 기계적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좀 보정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닥 이걸 이름을 뭐라 보다 착상 레벨 보정장치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장치를 통해서 다시 수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명은 아시겠죠? 조명은 칸은 56수인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특이하게 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정전시 뭐다? 이룩수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이 이룩수의 측정 이룩수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2m 떨어진 수직 면상이나 아니면 호출 버튼 또는 비상 통화 장치가 있는 곳에서 측정을 했을 때 이룩수예요. 이해가죠? 요렇게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방통신이 되는 양방통신이 뭔지 아시죠? 모르죠? 모르죠. 우리 단방통신하고 그 다음에 두플렉스 하프 두플렉스 통신하고 그 다음에 풀 두플렉스라는 통신이 있는데 이 양방통신은 풀 두플렉스를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 여러분 못 알아듣겠죠? 양방통신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전화하고 똑같아. 내가 시부리고 있을 때 저 사람도 시부려서 내가 하는 소리와 저 사람이 하는 소리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하죠. 요게 양방통신이에요. 단방통신은 한 사람이 말할 때 한 사람은 듣고만 있는 이라면 단방이고 그쵸? 반면에
반쪽짜리 장방은 우리 하프 두플렉스는 한 사람이 말할 때는 이 사람이 듣지만 이 사람이 말할 때도 내가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단방향이 양쪽이 되는 통신을 하프 두플렉스라고 부르는데, 일단 양방은 우리가 전화기처럼 계속 뜯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양방이라고 불러요. 서로 막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카 내에서 행하는 검사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카 내가 아닌 걸 찾아야 되겠죠, 실제. 자, 그러면 카시브는 도르래는 어디 있어요? 도르래는 저 위에 카 위에 있든지 아니면 저기 저 기계실에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카시브가 틀렸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카 내 조명이라든지 비상통화장치라든지 운전반 버튼은 전부 다 카 안에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엘리베이터 카 내부에서 실시하는 검사 아닌 것은, 그러면 카 내부에서 볼 수 없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근데 리미트 스위치는 어디 있다? 그죠? 리미트 스위치는 카가 정지할 수 최상층 또는 최하층에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겠죠. 그래서 보통 피트 내에서, 그죠? 할 수 있고, 우리 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일단은 다음 장부부터는 아마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